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TV는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이 채널을 잊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사제 타프티 강독을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오늘 나갈 주제는요, 페이지 59페이지고요. 주제는 변화하기입니다. 오늘 내용은 기존에 나왔던 개념들을 거의 반복하는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특별히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 건 아닌데 한번 지금까지 왔던 부분을 또 한번 상기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트랜서핑이든 타프티를 우리가 다루든 공통적으로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은 가장 밑바탕에서 우리의 관념이 전환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세계관에 대한, 인식에 대한, 나 자신과 나를 둘러싼 현실에 대한 관점, 관념, 세계관 이런 것들이 좀 변화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이 책을 읽으면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고요. 이해가 되더라도 잘못 이해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반복되는 내용들은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거니와 계속 반복해야 우리가 귀가 열리는 거거든요. 반복해서 들어야 우리가 깨우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 상당히 전략적으로 기술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계속 우리는 반복, 복습 하면서 조금씩 앞으로 나가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59페이지에 보시면 변화하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먼저 기본적인 개념을 소개해드리고 책의 내용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 네, 우리는 변화해야죠. 근데 어떤 변화를 해야 될까요? 우리는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태도라는 것은 일시적인 게 아니죠. 태도는 일관된 게 태도예요.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일관된 태도를 보이죠. 그리고 그게 지속되는 거예요. 그죠? 꾸준히 지속되는데 그게 일관되게 지속된다. 그러면 그게 태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조금만 스트레스를 받으면 뚜껑이 확 열려. 근데 그게 가끔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매번 그래. 하루가 멀다 하고. 태도죠, 태도. 일관되게 하고 지속되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태도는 쉽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쉽게 안 바뀌어요. 그리고 심지어 안 바뀐다라고도 얘기하죠. 사람은 안 바뀌어. 사람은 바뀌는 게 아니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바로 이 태도를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변화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태도를 바꾸는 게 중요한데 어떤 태도를 바꿔야 되느냐? 살면서 부딪히게 되는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죠. 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 이 문제를 바라보는 이 태도를 바꾸겠다 이거예요. 이전엔 어땠어요? 우리가 문제가 터지면 바로 대응을 했어요. 살펴보지도 않고 멈추지 않고 기존에 해왔던 방식으로. 문제가 터지면 바로 열받게 돼 있어요. 문제가 터지면 머리를 쓰게 돼 있어요. 문제가 터지면 문제를 손을 대기 시작해요. 이게 기존의 우리의 방식이었어요. 대부분이 펜듈럼의 방식이었죠. 펜듈럼에 끊임없이 포획되고 이용당하는 방식이었어요. 전형적으로. 그러나 트랜서핑에 와서는 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이제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일단 멈춰야 돼요. 왜냐? 이것은 펜듈럼의 먹이인가? 이것은 펜듈럼의 미끼인가? 이것이 무엇인가? 제대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이 펜듈럼에 포획되지 않으리라. 그래서 일단 멈춤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문제에 손을 대는 방식이 아니에요. 이 문제가 일으켜진 이유를 탐색을 하는 겁니다. 에너지 차원에서. 이중거울의 법칙 얘기했죠. 모든 현실은 내 마음, 사념의 반영이다. 곧 지금 맞닥뜨린 나의 이 현실, 뻥뻥 터지는 이 현실은 그 이전에 내가 어떠한 사념을 방사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거를 점검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멈춰서 펜듈럼에 포획되는 것을 잠깐 막아내고 그 다음 중요성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 문제 이면에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내 내면에서 탐색을 하는 거죠. 내 내면 어디서 탐색을 해요? 나의 생각의 태도. 나의 생각의 태도에서 그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태도를 전환시키는 거죠.
태도를 바꿨더니 다른 가능태가 활성화되고 기존에 있었던 건 자연히 사라지고 그래서 새로운 현실이 오는데 이것이 곧 문제 해결이 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 대하는 태도를 바꾸면 우리의 현실은 꾸준히 바뀌는 거예요. 일관되고 지속되게 바뀌는 거예요. 그게 인생 트랙을 이동했다, 변했다, 변화했다, 팔자 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 달라졌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좋은 의미에서. 그래서 이 태도를 우리는 바꿀 겁니다. 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바뀌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뒤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먼저 내 내면의 이 태도가 우선돼야 되는 거예요. 이 태도를 바꿀 때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자연스럽게 바뀐다. 방법은 뒤따라오는 거다. 근데 우리는 그전에는 방법을 먼저 자꾸 찾으려고 했죠. 이제 그걸 바꾸자는 거예요. 그래서 양미간을 찌푸리면서 해왔던 내부 중심으로 해결해왔던 이런 방식을 이제 외부 중심인 따음머리를 사용해서 새로운 의도를 사용하자. 외부 중심을 사용하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이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바꿔야 할 태도는 뭐가 있냐면 문제를 대하는 태도뿐만 아니라 목표에 이르는 태도를 또 바꿀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했고요. 두 번째는 목표를 대하는 태도. 우리가 무언가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가는 게 전부는 아니죠. 우리는 삶에서 어떤 목적이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이루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성취를 하고 또 만족해야 하고 또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노력을 하고 성취를 하고 또 만족해야 하고 그렇게 해서 쌓아나가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이 흘러가고 있죠. 어떤 목표든지 간에요. 그런데 이제 이 목표를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기존에 우리의 펜듈럼 안에 머물러서 펜듈럼의 시스템 안에서 살아갈 때는 목표는 무조건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 노력을 해야 돼. 엄청나게 나를 채찍질하면서 달려야 돼. 그게 전부였어요. 그러나 이 에너지 차원의 세계로 오고 트랜서핑의 세계로 오면 목표를 대하는 태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목표는 나에게 오는 거다. 내가 이것을 향해서 노력을 해서 다다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있는데 그것은 전부가 아니다. 목표는 끌어오는 거다. 무엇으로? 나의 생각의 태도로. 그래서 목표에 이르는 방식이 자연스럽게 달라지는 거예요. 태도가 바뀌니까 방식이 달라지죠. 똑같이 문제 해결할 때나 목표를 대할 때나. 이것에 대한 변화에 이르자 이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변화는. 결국 우리가 변화하고자 하는 변화는 이 펜듈럼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어떤 이상적인 모델, 모습, 경쟁 우위에 속하는 무언가를 우리가 경쟁 질서 안에서 피 튀기게 싸우면서 그걸 이루고 또 그걸 지켜내기 위한 몸부림을 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삶을 대하고 나 자신을 대하는 태도, 바라보는 태도, 이걸 바꾸자. 이걸 바꿈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목표를 이루는 것에 대한 방식도 자연스럽게 바뀌게 된다. 그렇게 바뀔 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된다. 나 자신이 변화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 나 자신이 변할 때 나의 현실이 변한다. 어떻게 변하느냐? 저절로 찾아온다. 찾아온다. 주소만 잘 내가 찍어서 보내주면 그리고 주문만 잘하면 알아서 찾아온다. 한국에서 소포를 보내시는 분이 있죠. 저한테 보내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내요? 주소만 정확하면 그 안에 들어갈 물건이 정확하면 알아서 찾아온다. 다만 시간이 걸릴 뿐이다. 한국이야 뭐 로켓 배송, 뭐 총알 배송 이런 게 있겠지만 아무리 빨리 와도 뉴질랜드 공항에 들어오는 순간 이제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일종의 이 트랜서핑에서 말하는 현실에 있는 불활성처럼 뉴질랜드에 들어오면 느려지기 시작해요. 그러나 온다. 늦지만 오게 돼 있다. 뭐 하면 돼요? 기다리면 돼요. 주문을 했고 포장을 했고 주소지가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뭐예요? 오게 돼 있다. 오게 돼 있다. 이런 방식인 거예요. 오게 돼 있다. 주소를 잘 찍어주면 돼요. 좌표를 잘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뭘로요? 이 마음의 태도를 바꿈으로써.
이게 오늘 우리가 변화해야 할 변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책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죠. 60페이지입니다. 60페이지. 지금은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고 해도 원래대로 돌려놓을 수 있는 것들도 있다. 반딧불이 되고 싶으냐? 그러면 살아있는 존재가 되거라. 다가오는 프레임을 감시하고 자기 자신을 감시하며 현실을 선택하거라. 달팽이 상태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주변의 등장인물들은 호기심 어린 모습으로 더듬이를 내밀고 너희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겠지. 네. 여기서 이 문장, 볼틱체로 되어 있는 문장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가오는 프레임을 감시하고 자기 자신을 감시하며 현실을 선택하거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문장이 일종의 확언처럼 쓸 수 있는 문장인데요. 뭘 감시하라고요? 다가오는 프레임. 그게 뭐예요? 미래의 프레임을 감시하는 거예요. 이 그림 볼까요? 우리가 예전에 타프티 할 때 이제 주로 그려야 되는 그림은 필름. 예. 다운머리를 활성화해서 영사기를 쏘면은 여기에 이제 필름들이 지나가게 되는 거죠. 많은 필름들이 여러 개의 무한대의 필름들이 있어요. 이 각각의 필름마다 각각의 시나리오들이 담겨 있죠. 현실이라는 물질 세계가 있고, 가능태라는 저 세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프레임은 앞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지나온 시나리오에 말려들지 않습니다. 이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돌려서 앞을 향해서 다가오는 프레임만을 우리는 계속 비추는 겁니다. 미래 프레임. 이게 기본적으로 타프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그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다가오는 프레임을 감시한다는 건 뭐예요? 미래 프레임을 비춰라. 그리고 자기 자신을 감시한다는 건 뭐예요? 의식의 중심부로 돌아와라. 의식의 중심부가 뭐예요? 외부 스크린, 내부 스크린에서 벗어나서 다운머리 활성화. 예. 여기로 돌아와라. 예. 나의 중심을 되찾아라. 그리고 나서 현실을 선택해라. 예. 딱 3박자 나오죠? 예. 미래 프레임을 비추기 위해서 나 자신을 깨어있게 하고 그 상태에서 현실을 선택해라. 예, 요거예요. 61페이지입니다. 윗부분. 나의 부지런한 아이들아, 너희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노력해야 한다. 프레임을 성공적으로 비치기 위해서는 노력이 아니라 집중이 필요하다. 긴장하는 태도는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 절대로 금물이다. 왜냐하면 노력을 하는 순간 너희는 의도 내부의 중심을 쓰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미 배운 것처럼 현실은 외부 중심으로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다. 네, 지금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으면서 노력해야 한다는 거는 뭐냐면 내부 의도와 외부 의도, 외부 의도는 에스컬레이터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죠. 외부 의도는 외부에서 주어진 힘에 의해서 우리의 목표가 전달되는 거예요. 택배, 배송하는 차라고 보시면 돼. 내부 의도는 뭐예요? 내가 이런 택배 기사도 이용하지 않고 배달 서비스 이용하지 않고 그 현장까지 가는 거예요. 부산에 주문해 놓은 게 있는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가 뛰어가는 거예요. 뛰어가는 거. 예. 굉장히 힘들죠. 내부 의도는 무엇을 위해서 쓰여야 되느냐? 이 택배 기사를 부르는 데 써야 되는 거예요. 택배 기사를 부르는데.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 노력을 해야 될 건 이 외부 의도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만 노력하면 돼요. 그런데 그거 노력을 우리는 여기서는 집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바로 그 노력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다운머리 활성화하는 거, 외부 중심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이것에 집중하는 것, 요 정도 노력은 해줘야 된다. 이걸 노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타프티에서 노력은. 요 노력을 해줘야 된다. 그럴 때 이 외부 의도라는 것이 흐름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래야 내가 선택한 것들이 같이 배송이 된다. 요 노력은 하자. 그래서 노력하지 말아라 하는 거는 내부 중심인 양미간을 찌푸리면서 머리 쓰면서 애쓰지 말고 긴장을 풀고 이 머리에 이 이마에 주름을 펴야 돼요. 긴장을 탁 풀고 이완하면 이게 풀려요. 어깨 힘을 딱 풀고 어깨 힘도 풀고 얼굴의 힘도 풀고 눈의 힘도 풀고 힘을 쫙 푸세요. 여러분 지금 이완시키세요.
양쪽 어깨, 등 푹 푸세요. 편안하게 푸세요. 그리고 나서 의식의 중심부, 외부 중심, 다운머리 중심, 여기에 집중을 하자. 이것에 집중을 하는 정도의 노력은 해야 된다. 그걸 노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62페이지예요. 중간쯤 읽어드릴게요. 너희의 과제는 현실이 너희의 말을 듣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너희에게 다가오도록 내버려두는 것이다. 예, 그게 외부 의도를 끌어오는 거예요. 네. 주문하고 기다리면 온다. 집중은 왜 필요하냐? 정확한 주소를 써줘야 되니까. 집중을 해야 정확하게 타겟이 초점을 맞춰줘요. 초점 맞추기. 정확하게 맞춰줘요. 그래야 정확하게 도착을 해요. 예. 제가 뉴질랜드 어느 곳에 살아요 이러면은 정확하게 못 와요. 가능성이 희박해요. 근데 뉴질랜드 북섬 북쪽 어딘가에 있어요. 그럼 좀 더 이제 근접을 해요. 뉴질랜드 북섬의 어느 도시에 있어요. 그럼 좀 더 근접을 해요. 어느 도시에 어느 마을에 몇 번지에 살아요. 이름은 뭐라고 해요. 이렇게 하면은 정확히 옵니다. 네. 며칠이 걸리든 정확히 옵니다. 좌표를 잘 찍어줘야 돼요. 집중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계속 읽을게요. 너희는 영사기인 동시에 관객인 셈이다. 뒤에서는 프레임을 비추고 있고 중심으로는 영화를 보고 있다. 네, 이 표현은 트랜서핑 1.0 버전에서 우리는 연극 무대의 관객이자 배우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죠. 그거랑 같은 얘기예요. 네. 타프티에서는 계속 이 필름 얘기를 하잖아요. 필름의 비유를 하잖아요. 예, 여기 그림에서처럼 영사기를 지금 쏴요. 뒤에서. 예, 영사기를 쏴. 그러니까 프레임을 비추고 있죠, 지금. 그런데 이 프레임 펼쳐진 스크린을 또 내가 감상하고 느끼고 보고 있죠. 이 두 가지를 다 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이게 바로 관찰자이자 무대 위의 주인공과 같은 비유가 동일한 비유인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미래 프레임을 선택하고 의도하고 비추는 그러한 주체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시나리오 안에 들어가서 내가 이것을 만끽하고 즐기는 감상하는 그러한 또 나.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고 이 두 가지를 내가 다 수행할 수 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내가 진짜 선택권을 가진 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62페이지 마지막 단락이에요. 다운머리와 관련해서 조금 더 부연된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읽어드릴게요. 외부 중심은 내 것이라고 느끼면서도 동시에 내 것이 아니라고 느껴지기도 할 거다. 미간을 찡그리듯 다운머리를 찡그릴 수는 없다. 그저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 그곳으로부터 생각의 흐름을 놔줘야 한다. 앞쪽으로부터가 아니라 등 뒤로부터 말이지. 예, 등 뒤로부터 여기 그림 보시면 예, 여기에서부터 생각을 놓아주라.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생각을 머리로 한단 말이에요. 머리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생각을 많이 할 때 양미간을 찌푸려요. 자, 이걸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외부 중심, 다운머리를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우리가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 머리를 떠올리는 게 굉장히 익숙해져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좀 바꾸셔야 돼요. 예. 생각을 어디로 해요? 이 등 뒤에 다운머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와닿으시면, 안 느껴지시면 가슴으로 생각한다.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생각한다. 가슴으로 느낀다 이렇게 해도 돼요. 느낀다. 가슴으로 느낀다. 머리로 생각하던 데서 우리는 이제 위치 이동을 시킬 거예요. 가슴으로 느낀다. 가슴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이게 되면 그 다음 뒤로 이동시켜서 다운머리. 예, 이 다운머리로 느낀다. 다운머리로 생각한다. 다운머리로 선택한다. 다운머리로 계획한다. 다운머리로 의도한다. 중심을 아시겠죠? 이제 이걸 옮기셔야 돼. 이제 위치 이동. 이게 변화예요. 우리의 변화. 태도의 변화의 핵심은 타프티에서 태도의 변화의 핵심은 바로 이걸 중심으로 하겠다 이거예요. 앞으로 생각을 하든 느끼든 선택을 하든 어떤 걸 결정을 하든 어떤 걸 비교를 하든 어떤 걸 의도하든 이걸로 하겠다. 심상화를 하든 슬라이드 기법을 사용할 때도 이걸로 하겠다.
네. 이렇게 이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태도가. 63페이지. 완전히 다른 메커니즘이 작동하게 된다. 외부 중심은 다시 말해서 너희의 한 단계 높은 자아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 중심을 사용해서 너희 자신을 통제하는 것이다. 예, 뭐 상위자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는데 뭐 그런 거 잘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의 태도의 중심은 어디에 있다? 이 다운머리 쪽에 있다. 예. 요런 느낌으로 이제 이동을 하실 때 우리는 변화하기가 되는 거고요. 이 변화하기로 인해서 네,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 문제를 대하는 태도, 요게 따라서 변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 접근하는 방식, 방법, 여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뒤따르는 변화가 오게 되고요. 그럼으로써 외부 의도가 흐름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작동을 하기 시작해서 현실로 돌아오면, 택배가 도착을 하면 왔네, 진짜 왔네, 아 오는구나, 기다리면 오네, 걱정할 일이 없네. 그럼 이제 계속 이것을 더 사용하는데 익숙해지게 되고, 그럼 더 택배를 계속 빨리 많이 받게 되면 뭐예요? 현실은 변화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변화는 그냥 결과일 뿐이에요. 그 변화를 일으키는 건 뭐예요? 내 내면의 변화, 관점의 변화, 태도의 변화, 구체적으로 다운머리, 의식의 중심부를 외부 중심으로 이동시키는 거, 현실을 통제하는 것이 성급히 맞서 싸우고 손대고 건드리는 게 아니라 내 태도를 바꾸는 방식으로 변화시키는 거, 이게 핵심인 거죠. 여기서 모든 게 다 연쇄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결과예요. 자연스러운 결과. 이 이치를 잘 우리가 맞춰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이걸 자꾸 하셔야 돼요. 연습을. 이제 머리를 지나치게 과열시키지 마시고 항상 가슴으로 생각한다, 가슴으로 느낀다, 뒤로 이동해서 다운머리로 의도한다, 다운머리로 통제한다, 다운머리로 해결한다, 이런 느낌을 자꾸 우리가 의식을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습을요. 이 다운머리 부분이요, 이게 책에도 나와 있지만 펜듈럼의 갈고리가 있던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운머리가 되든지 아니면 펜듈럼의 갈고리에 걸려들든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 이 고리를 끊어내고 다운머리를 활성화시켜야 되는 게 우리의 과제죠. 이게 활성화되지 않을 때 이것은 어떻게 된다? 펜듈럼의 갈고리에 포획된다. 그래서 똑같이 다운머리처럼 생겼잖아요. 똑같이 둘 다. 이게 갈고리가 될 거냐, 다운머리가 될 거냐. 이게 관건인 거예요. 이 전쟁인 거예요. 계속 머리를 과열시키고 요 안에 우리를 가둬둠으로써 펜듈럼에 포획될 것이냐, 이 갈고리가 될 것이냐, 다운머리가 될 것이냐. 모양이 비슷하죠? 펜듈럼의 갈고리가 될 것이냐, 아니면 나의 다운머리가 될 것이냐. 이 전쟁이다. 이게 보이지 않는 전쟁이다. 우리의 주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매트릭스 세상에서 네오가 살아나느냐, 잠들어 있느냐, 이런 싸움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트랜서핑 원리에 있어서 말이죠. 마지막 부분 읽어드릴게요. 누군가가 너희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너희 자신을 움직이는 것이다. 너희가 현실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스스로 움직일 것이다. 이것도 굉장히 큰 관념을 전환시키는 문장이에요. 이것도 확언으로 만들 수 있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운전대에 앉은 겁니다. 운전대에 앉았어요. 그러나 운전대에 앉았는데 동시에 이 차가 앞으로 달리는 줄 알았더니 도로가 나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네? 이런 이상한 차예요. 아주 신기한 차입니다. 신기한 차. 운전대를 잡는 순간 이제 내 거다 싶었는데 내가 다 하는 게 아니라 알아서 도로가 나에게 움직여주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재밌죠?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변화를 이끌어올 수 있고, 그러한 변화를 이끌어오는 내면의 변화를, 태도의 변화를 일으키는 게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 또 실습을 하고 실험을 하고 적용을 하고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하고 싶고 할 수 있고 하면 되는 만큼씩, 그리고 나한테 잘 맞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무리하지 마시고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즐겁게 재밌게 이렇게 해나가시면 세상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 그것을 하나하나가 다 여러분들에게 큰 수업 장면이 되는 거예요.
실습 장면이 되는 거예요. 그걸 놓치지 마시고 잘 활용하셔가지고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